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고양이의 당뇨병은요, 한 번 걸리면 고양이의 삶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그 병을 관리해줘야만 하는 우리 집사들의 삶의 질도 심하게 떨어뜨리게 되는 비교적 무서운 난치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양이의 성인병, 당뇨병의 원인과 예방,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당뇨병이란 어떤 병일까요? 당뇨병은요, 췌장의 질환입니다. 췌장은요, 고양이 몸에서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요,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를 담당하는 세포 그룹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베타 세포 그룹으로요, 혈중의 당을 조절하고 세포 안쪽으로 세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당을 전달하게 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을 생성하는 세포 그룹에 들어갑니다. 즉, 당뇨병이란요,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거나 그 기능을 못해서 혈중의 당 농도가 증가하고 이 당을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당뇨병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포를 먹여 살리는 당은요, 혈중에는 풍부한데 피 안에는 되게 풍부하게 높은데 세포는요, 인슐린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세포 자체는 인슐린이 혈중의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혈중 당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생기는 혈전 문제나 혹은 말초 혈류량의 감소 등으로 심각한 전신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고양이는요, 급격히 수명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서서히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고양이 당뇨병은 어떤 아이들이 걸릴까요? 고양이 당뇨병은요, 거의 대부분 타입 2 당뇨병이며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더불어 비교적 흔한 내분비계의 질환으로 8살 이상의 고양이에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이 2형 당뇨는요, 사람의 성인 당뇨병과 굉장히 유사하여서요, 비만 등의 2차적 원인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생산 기능이 떨어지며 세포들의 인슐린 반응성 저하,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결핍 등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비만한 양에서 흔하게 발병하며 특이하게도요, 암컷보다 수컷에서도 다발하게 됩니다. 평균 집고양이의 정상 체중이 5kg 정도이기 때문에 체중이 6kg 이상의 고양이들은요, 모두 2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우선 당뇨병이 있는 아이들은요,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싸며 식욕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체중은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줘서 고양이가 먹은 영양 성분들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탈수가 지속이 되고요,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생기는 이런 현상입니다. 즉, 인슐린이 하는 일은요,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영양 성분을 들여보내서 활용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단뇨와 다식, 마릅, 이 네 가지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요, 그럼 당뇨병에 걸렸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집에서는요, 뉴스트립, 보통 오줌 소변 스틱이라 그러죠. 뉴스트립으로 자가 검사를 해봅니다. 뭐 사람용도 괜찮고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동물용 테스트 스트립도 좋습니다. 고양이가 소변을 볼 때요, 소변을 조금 채취해서 뉴스트립에 묻혀봅니다. 만약 이 스트립 검사에서요, 당이 검출이 된다면요, 당 부분, 글루코스 분이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혈당 검사를 합니다. 소변에서 당이 검출됐으니 실제 피 안에 당이 있는지 이 혈당 검사를 통해서 혈당이 180mg/dL 이상으로 검출이 된다면은요, 당뇨병으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요, 고양이 당뇨는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사실 어느 정도로 심한 당뇨병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뭐 병원에 입원을 해서 혈당의 정도를 파악하고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그리고 인슐린은 얼마나 투여를 해야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만약 심하지 않다면은요, 체중의 조절과 식단의 조절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그 정도가 심하다면은요, 아마 평생을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 처치는 우선 기본입니다. 이 매일 투여되는 인슐린의 양은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세밀하게 조정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우선 식이요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식이요법의 기본은요, 저탄수화물과 고단백 식이입니다. 저탄수화물 식이는요, 장에서 당의 흡수량을 감소시키고 이 결과 인슐린이 체내에서 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은요, 집에서 만들어주는 음식으로는요, 이 식단과 또 균형적인 영양학적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당뇨 처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되는 당뇨 처방식으로는요, 힐스사에서 만든 WD와 로얄캐닌의 다이아베틱 캣입니다. 그 후에 당연한 말이겠지만 체중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영양학적으로 영양분이 소모되는 세포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인슐린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의 몸이 인슐린이 덜 필요한 환경을 체중 조절과 식단
혈단으로 최대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필요한 나머지의 인슐린 양을 계속해서 매일 주사로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고양이가요 나중에 체중 조절이 잘 되고 체내에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적다면은요 몸에서 적게나마 생산되는 인슐린을 가지고 유지가 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요 더 이상 인슐린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요지는요 몸을 최소로 인슐린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인슐린을 매일매일 보충해주어 몸의 혈당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정상 상태를 평생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고양이 당뇨병의 치료입니다. 몸의 혈당이 높다면은요 여러 합병증으로 고양이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고요. 또 혈당이 낮다면은요 이 역시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로 생명이 급격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요, 현재 당뇨병에 걸려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고 있다면은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첫째도 기록, 둘째도 기록, 셋째도 기록입니다. 항시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록을 하여 현재의 상태가 과거와 동일한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요 먹는 양, 마시는 양, 체중, 인슐린의 양, 가능하다면 혈당 검사까지 포함을 합니다. 체중이든 먹는 양이든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는요 인슐린의 투여량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요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투여하는 양과 혈당을 모니터링하며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고양이가 비교적 점잖고요 치료를 잘 받는 아이라면은요 집에서 동물용 혈당기를 구입하여 매일 혈당을 재보며 유지하는 방법과, 만약에 이 방법이 힘들다면은요 가까운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가서 혈당을 재어 유지가 잘 되는지 그때그때 확인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양이의 비만은요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고양이의 당뇨병은요 고양이의 삶의 질뿐만 아니고 우리 집사의 삶의 질도 심하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